두 번째 라인의 프레절에 대해서 PRG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하방 압력이 얼마나 센지 상방 압력이 얼마나 센지 그거를 이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일 큰 거 16, PRG 16이 이렇게 가운데가 0인데요. 이 아래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리고 16도 잡혀 있고요. 그러면 얘는 하방력이 매우 크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올라왔을 땐 내려오다가 위로 튕겨 올랐구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못 내려가겠네. 그러다 이렇게 0.5를 딱 빠지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빠지죠.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이 일치하니까 이렇게 쭉 빠져나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다시 튕겨 오르니까 못 내려가고, 크게 내려오다가 PRG 16과 PRG 4가 같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요 PRG는 상방 압력이 얼마나 세게 걸렸는지 하방 압력이 얼마나 세게 걸렸는지 이렇게 판단을 할 때 유추해 볼 때 사용을 하는데요. 어떨 땐 이런 경우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PRG가 하방 압력이 세게 걸렸는데 이렇게 파워가 매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방 압력이 세게 걸려 있어도 못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PRG는 메인 지표가 아니라 보조 지표예요. 이 아래양 차트에서 메인 지표는 요 무지개 차트랑 OMG에서 이 두 개의 차트, 엑셀레이트랑 내비게이션, 얘네가 요 세 개가 메인 차트이고요. 요 프레절과 MSG, 얘네들은 보조 차트인데요. 특히 MSG는 여기에 있는 요 세 개의 지표를 다 하나로 이렇게 압축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만 단독적으로 보고서는 진입 청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거꾸로 이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가 있습니다. 심플해져서 좋긴 한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분석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결과적인 상황만 볼 수 있게 되었죠.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이 PRG 이 차트는 하방 압력이 얼마나 센지 상방 압력이 얼마나 센지 내려가는 중에 상방으로 압력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런 걸 이제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잘 못 내려가다가 상방 압력이 해소되니까 이렇게 또 떨어지고 상방 압력이 해소되니까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PR 게이지이고요. 두 번째 엑셀레이트 게이지, 얘는요 엑셀레이트가 이거잖아요. 추진력, 가속력 뭐 이런 거잖아요. 순간 파워. 보라색 선 이 보라색 선이요. 즉 ACC 64는 예정선입니다.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준 게 이제 64이고요. ACC 16이 현재 흐름을 얘기해 줘요. 그리고 ACC 4가 방향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 큰 흐름상 하방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현재 하방이고요. 지금 방향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툭툭툭 떨어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현재 방향 상방으로 돌았다가 방향이 하방으로 딱 도니까 쭉 빠지죠. 밑으로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전과 현재의 방향이 하방으로 도니까 이렇게 쭉 빠지는, 그러다가 현재의 흐름과 현재의 방향이 상방으로 도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ACC는 예정된 방향, 그리고 현재의 방향, 현재의 흐름, 그리고 지금 방향, 이렇게를 보여주는 보조 지표이죠. 네 번째로 이 내비게이션은 여기를 좀 확대시켜 볼게요. 확대시켜 보면 여기서부터 매도 주기가 들어갔다가 매도 추세가 여기서 시작돼요. 여기까지 박스권이었죠. 다 이렇게 쭉 빠지는. 요 위에서 쭉 떨어지다가
여기서 매도 추세가 끝나고 매수 주기가 살짝 들어갔다 다시 매도 주기로 돌아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하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추세의 흐름과 주기를 보여주는 게 요 파란 선, 빨간 선이고요. 파란 선을 T3, 빨간 선을 T4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공식 같은 게 하나 있어요. T3가 T4 위에 있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T3가 T4 아래에 있으면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여기 보시면은 확대시켜서 볼게요. 이 부분이요. T3가 T4 아래에 있는 이 부분. 이렇게 처음에 파동이 시작하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 부분까지 해서 이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잡힌 이 부분은 매우 안정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하락하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매도 주기 매도 추세인데 이렇게 흐름이 역전된 상황, 이 상황에서는요, 이 파워에 따라서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재하락, 이익 실현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이죠. 파란 선이 빨간 선 위에 있는데 여기 파워가 매도 파워가 이렇게 떠 있어요. 그렇게 쭉 계속 내려가다가 파워가 매수 파워가 뜨니까 이렇게 잠깐이라도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다 이렇게 매도 파워가 다시 뜨니까 밑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이죠.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지금 현재 얘가 매도 중인지 매수 중인지 흐름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보조지표인데요.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보조지표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 파워, 힘이 상방으로 들어왔는지 하방으로 들어왔는지 이걸 보여주는 그런 보조지표이고요. 여기 보면은 요 밑에 핑크빛, 그리고 이렇게 얇은 하늘색 요 색깔이 들어간 그림자가 있는데요. 이제 파워 그림자입니다. 파워 그림자인데요. 여기가 지금 파란 선, 빨간 선이 가운데 선 아래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리고 색깔이 이렇게 푸르둥둥하게 올라가 있죠. 그럼 이때는 매도라는 얘기죠. 매도라는 표현으로 이제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얘가 이제 매수로 바뀔 때는 이런 식으로 핑크빛이 나오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0점 넘어가고 여기도 0점 넘어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핑크빛이 나오죠. 다시 넘어갈 때까지 이런 식으로 매수 주기일 때는 핑크빛, 매도 주기일 때는 이게 파란색, 프로딩딩한 색 이렇게 표현하게끔 해놨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요 파워가 이렇게 떴는데도 핑크빛이 이렇게 밑에 있어요. 이때는 매도가 이제 매수가 불안전하다는 얘기죠. 불안전한 매수가 떴을 땐 이렇게 아래쪽에 핑크빛이 뜹니다.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다시 돌아 떨어지는 순간순간 그런 애들 뜨죠. 여기요, 이렇게. 네, 이렇게요. 그러다가 이렇게 매수 추세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파워가 떴을 때는 핑크빛이 위쪽에 뜹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그러면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다른 구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저 여기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쭉쭉쭉 올라가 줬다. 네, 여기서 이제 매도는 오히려 이제 불안정하다는 거죠. 안전하지 못하는 이제 매도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매도가 빠지면서 이렇게 하늘색이 밑에 잡힌 공간, 이 공간은 매도가 안전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이렇게 파워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미료. 조미료는 요 라인을 넘을 때 여기 보이시는 요 막대기들 있잖아요. 막대기와 같이 동반해서 선을 넘으면은 그때 이제 그 방향으로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장이 갭상을 했으니까 여기는 사실 잡기가 힘들어요. 힘들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 빠지는 이 부분이요. 이렇게
파란색도 빠지면서 이렇게 초록색 막대기를 뜬 요거가 여기가 이제 매도, 여기 넘어가는 여기 매수, 여기 다시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매도로 잡고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매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 확실히 맞는지. 매도, 매수 맞죠? 그리고 여기 지나가는 요 회색 아니 고동색까지 맞죠? 매도라서 아직 수익 구간. 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 위해서 MSG를 만들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 MSG의 단점이 5인치 차트의 요 세 개의 선은, 세 개의 보조 지표는요, 얘네를 보면은 현재 상황이 독해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익숙해지면 독해가 됩니다. 근데 얘만으로는 독해가 안 돼요. 이게 매수 주기 중에 매도를 잡은 건지, 매도 주기 중에 매도를 잡은 건지, 안전한 구간에 잡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매도 매수 사인이 떴을 뿐이죠. 그래서 얘는 좀 더 심도 있는 독해가 힘들지만은 간편하게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각 보조 지표의 의미 그리고 간단한 용법을 말씀드렸는데요.